이체로는 다 안 올라가요. 이체로 올라가면 안 돼. 편집을 해야지. 다시 편집을 해야 돼. 카메라 소리 짝짝짝짝 나고. 편집은 이런 거 다 편집을 하는데. 자, 푸스캔 교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푸스캔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여기에 까만 거 있어. 여기는 안 찍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멀리 가서 전반적으로 왼발과 오른발의 모양이 동일한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양 수치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이분이 색깔이 빨갛고 까맣고 파랗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의 모양보다 어떻게 틀린지하고 또 내가 왼발과 오른발의 모양 중 더 좋아 보이는 그 발에 비해서 다른 쪽 발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이 가운데 부분이 거의 없는 발을 저희가 요족이라고 그러세요. 요족은 발에 있는 아치가 더 높은 형태를 띠고 계시는 게 요족인 발이고 까치발의 형태십니다. 이 까치발의 형태를 가지시는 분들은 되게 부지런하세요. 되게 빠르고 부지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70% 이상이 이런 요족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 요족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들은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얘기를 하시면 거의 100%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다는 거, 빠르다는 거 하지만 뒤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하다는 거 그런 형태들이 이런 요족의 형태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밖에 나가면 남이 무슨 일을 할까봐 조마조마하셔가지고 그 일 내가 다 하셔야 되는 워커홀릭이 많은데 이게 이제 집으로 왔다 그러시면 뻗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젊으신 분의 형태시고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속으로 집안일까지 그걸 다 해내느라고 혼자 지치는 형태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누구한테도 터치받기 싫어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안 도와주신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내가 보시면 되시고 자, 헬프 기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헬프 기능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발을 3등분으로 나눠야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발을 보시면 1등분 이 부분이 이렇게 아치가 살짝 들어가기 전에 있는 부분까지 1등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이 아치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딱 나눠주시는 이 골반의 시작점까지 나눠주시는 게 2등분 그 다음에 이 골반의 시작부터 나오는 이 위치까지 보는 게 3등분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2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 뒤꿈치가 앞꿈치의 절반 정도 나왔을 때가 정상적인 발의 모양이고 이 아치가 그것보다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을 한번 보세요. 1등분? 2등분이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에 받치고 있는 허리의 근력 자체가 굉장히 약하신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시죠. 자, 보겠습니다. 발 구조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으시죠.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솟아나 있고 다 이어져 있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뇌가 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하세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활동들이 지나치게 많으시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가 이런 발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들이 많죠. 이분은 좀 공부 쪽으로 하셨다면 굉장히 두뇌가 영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뇌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봤을 때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가 없어요?
허리가 전혀 없으시죠? 허리가 심하게 굽으신 S라인의 형태를 띠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쪽에 있는 골반 모양이 제각각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 받쳐주는 기능들은 잘 하고 있지만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골반에서 못 잡아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허리 쪽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허리가 없기 때문에 골반이 쉽게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 기능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 이 골반의 기능도 쉽게 틀어지기 때문에 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좌골신경통이 있으시다기보다는 이런 허리 쪽의 통증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내 몸에서 흡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분들은 어디가 약하시겠어요? 장이 약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장 자체가 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이렇게 설사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대변을 이렇게 제대로 보더라도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되시는 분, 소화 기능들이 잘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변비도 장이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건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건 그거는 다 장이 약한 겁니다. 그런 장들이 약한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장이 약하다는 거고,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신장과 방광이 당연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방광이 좀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까만 지점이 이렇게 나타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28, 34, 20, 17로 여기에 가장 압이 높으시죠.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내가 이 사람은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혈액순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점이 간의 앞점이기 때문에 그 힘들을 뒤꿈치로 조금 옮겨서 걸으시라고 하시면 되시겠죠. 이 사람이 오른쪽 앞꿈치보다 오른쪽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 틀어진 골반이라든가 허리의 근력들이 훨씬 더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